엄연순, 어미와 희롱하는 아비를 조롱한 5 아들. 5명의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모두 모여 모의를 하면서 먼저 맏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금슬이 너무 좋아서 문제다. 형제가 5이나 있는데도 잠자리를 쉬질 않아. 이러다 또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안고 업어야 한다. 그놈의 똥냄새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우리 5명이 돌아가면서 자지 말고 지키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별 수가 없을 거야. 아무래도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은데?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밤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는데 부부는 큰 난관에 부딪혔고 여러 날을 그냥 잘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아직 어려 저녁잠이 많던 막내가 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스르륵 골아떨어지는 것을 본 남편은 이때다 싶어 아내의 뒤로 돌며 후다닥 서두르던 찰나 막내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밤중에 아버지를 업고 대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아, 부부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억지로 잡아 끄고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비는 아들들에게 소와 말을 끌고 나가 풀을 먹이라며 일찌감치 밖으로 내보냈지만 오형제는 나가는 척 인사만 드리고는 몰래 창밖에 숨어서 부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간만에 신이 나서는 낯간지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이 부인의 두 눈썹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요놈은 무엇이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8팔자를 닮은 팔자문입니다. 이번엔 눈을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요놈은 또 무엇이오?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서방님만 바라본다는 망부찬이지요. 그렇게 남편이 코와 입과 턱을 계속해서 만지며 물어보자 부인은 차례대로 코는 달고 매운맛을 구별하는 고개라며 감신연, 입은 향기를 뿜는 굴이라며 토양굴이라고 했습니다. 턱은 거드름 피우는 양반 같다며 사이남이라고 재치 있는 대답을 하자 이번엔 남편이 슬쩍 봉긋한 가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요놈은 무엇이오? 부인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으뜩솥은 봉우리를 닮았으니 쌍봉이지요. 다음으로 배를 만지며 묻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뱃놀이를 즐기는 장소인 유선고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배꼽 아래쪽 불룩한 곳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오? 부인은 낮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거기는 옥문 뒤에 자리 잡은 옥문산입니다. 남편이 더 아래로 내려가자 부인이 냉큼 대답을 했습니다. 그곳은 향기로운 풀이 무성한 감초밭입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데 남편이 그곳에 손을 대자 몸을 비비꼬며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더운 샘이 솟아나는 우물이 자리 잡은 온정이라고 합니다. 이윽고 잠시 숨을 고른 부인이 돌아서며 남편의 물건을 쥐고 희롱을 시작했습니다. 요놈은 대체 무슨 물건인가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놈은 누르락불그락하며 항상 부인을 섬기는 녀석이라 주상시라고 한다오. 이번엔 부인이 2개의 알이 담긴 늘어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요놈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남편이 희죽대며 말했습니다. 고놈들은 붉은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홍동씨 형제로 불린다오. 부부간의 정다운 문담 놀이를 마치고 그제야 흥이 최고조에 달하며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려는데 문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비가 화들짝 놀라며 문 밖을 확인하니 풀 먹이러 나간 아들들이 어느새 돌아와 있었는데 아비는 불현듯 화가 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놈의 녀석들. 내가 너희더러 소와 말에게 풀을 먹이라 시킨 것을 까맣게 잊은 게냐?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벌써 돌아왔느냐? 그러자 아들들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과 소에게 풀을 잔뜩 먹이고 냇가에서 목욕을 한 후에 잠시 쉬다가 험한 고개를 넘어왔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욕을 하십니까? 아비는 약간 당황했지만 아랑곳없이 다시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풀을 먹이고 목욕까지 하고 왔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오형제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팔자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망부천과 감신연을 통과하고 토양굴과 사이남을 거쳐서 험난한 쌍봉우리를 넘었지요. 그러자 유선고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힘을 내서 옥문산을 올랐고 그곳에 있는 감초밭에서
말과 소에게 풀을 먹이고 따뜻한 샘이 솟는 온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아비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들이 방 안에서 도란도란 나누던 밀담이 아닌가요?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은 아비는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아들들에게 달려가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놈들이 방 안을 엿본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오형제가 사방으로 도망가며 소리쳤습니다. 그거라면 당연히 주상씨와 홍동씨 형제가 확실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엄하지 않으면 강아지를 키우는 것과 같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짐승과 다름없다. 다섯 아들이 제 아비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 그 아비가 애초에 자식 사랑에 도를 잃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그래서 5가지의 형벌을 받는 죄목이 무려 3,000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서도 불효죄를 가장 엄중한 죄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 앞선 5형제는 사형에 처해도 모자랄 죄를 지은 것이라 하겠다. 오늘 엄연수는 어미와 희롱하는 아비를 조롱한 5 아들이었습니다.